네, 언제나 시장의 한 수 앞을 내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금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불안합니다. 코스닥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결국은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앞주부터 연대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이 헝다의 문제가 나왔던 오히려 중국보다도 조금 더 불안할 정도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송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사실 방송상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실제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분 리스크화의 전에서 지난주 초반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미 왜냐하면 여기서 벌써 시장이 꺾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가 위치가 중국보다도 안 좋다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장세를 언제까지 마음을 준비할 것이냐 할 때는 이 자리 뭔가 시장에 변곡이 올라오면은 10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헝다 문제 이런 거는 악재도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헝다 문제 때문에 빠졌다면 우리는 벌써 올라갔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제노팔의 시각이 그냥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게 시각이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이 나오더라도 미국은 오히려 조정받고 우상향이었는데 우리는 우상향이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이거를 뒤집으려면 딱 하나, 실제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만약에 금융정책이 긴축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세제의 물은 항상 호재와 악재, 더물과 찬물이 항상 섞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냐면 경기가 피크아웃의 얘기가 나오는 이런 찰나에 금융정책도 긴축적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원자재고 뭐고 굉장히 강하고 공급만 홀랑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최근에 많이 나왔던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와 나쁜 인플레가 같다 그랬죠. 좋은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물가는 좋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경기도 피크아웃 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망이 혼란하면서 올라간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비용 인플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쁜 인플레. 이러니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약선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의 장세가 큰 내점에 흘러보면 아직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습니다. 이 장은 이미 국고추 설명드렸던 대로 두 번의 반등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올라갔을 때 이게 급락급 뜬다 완만토연제였는데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20은 지금 역연자죠. 여러분들 이거는 종목에서도요. 이 시절이 쌍보이면 거들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종목이 쌍봉이 아니라 종합이 있었던 쌍보이면 얘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현금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로 방송 듣기 위해서 방송 중에 아니라 냉정하게 본다면 이 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얘는 올라갈 때 위에서는 여전히 관리해야 됩니다. 다만 얘가 지금 10월에 요번 달에 발해 방향이 지금 월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얘는 지금 너무나 많이 빠져서 그걸 치고라도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서 너무나 많이 빠진 것 때문에 과다익을 들어주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련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인버스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꼭 옵션의 양 매수를 꼭 배워둬라. 그럼 이게 해지가 됩니다. 오늘도 제가 공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실제 레코드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얘가 위로 반등을 줄 때는 옵션의 양매수를 하시든지 인매수 하든지 아니면 인버스를 해지하든지 이런 방법을 꼭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 장은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주가가 위로 나가더라도 여전히 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줘야 되는 구간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조금 안타깝지만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오는 파동은 비트코인으로 올라갔듯이 N파동 사이클 그 다음에 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먼저 대비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이런 가운데 아주 다양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종목 장세는 계속 돌아간다. 종목 장세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미드 코로나 관련해서 호텔신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얘는 이 앞에도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데 항공주 올라갈 때도 전혀 못 갔어요. 미드 코로나 종목 중에서. 그래서 이 호텔신라가 밑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JYP. 지금 일단 JYP나 A스토리나 사실 같은 스토리입니다. 여기 지금 오징어 게임이 얼마 전에 66국에서 이게 1위다 그랬는데 이제는 넷플릭스가 공급되는 것이 83개국인데 83국에서 전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에 이 앞에 TP, 그런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죠? 이 군대 생활을 했던 이 DP가 히 펼친 이후에
그다음에 뭡니까? 요번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 히트를 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그 인터넷 이런 그 콘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평가당에 있다가 이제는 굉장히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와 연결된 종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달에 벌써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관련돼서 하이브나 이런 것들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JP나 이런 것들도 같이 뜨고 있죠. 주가도 못 갔습니다. 에이스토리는 이번에 10월 23일 날이죠. 혹시 제2의 제3의 오징어 게임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 지리산 여기에 대한 전제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테마성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들 말고도 뭐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런 테마성 종목 군단들은 여지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배틀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수는 미안하지만 10월 중순까지는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리스크 관리를 좀 보시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엠파더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투자는 계속됩니다.